충성! 안녕하십니까, 08년생 이승규입니다. 자, 오늘 모든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노브랜드 버거에 대한 얘기하고 싶어요. 절대 광고 아닙니다. 이 문구가 마음에 들었어요. Why pay more? It is good enough. 왜 돈을 더 내?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? 제가 오늘 리뷰하고자 하는 7700XT 제품도 그래요. 최신 제품이에요? 아니에요. 최신 아키텍처를 적용한 게 뭐가 있어요? 지포스 4000번대가 있고 라데온 7000번대가 있어요. 그것들 중에서 128비트가 아닌 저가 모급형 모델들 다 빼버리고 나면은 얘가 남아요. 얘랑 라이벌은 뭐 4070 정도가 남겠죠. 걔들 특징이 뭐예요? 그 이상도에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192비트라는 것이죠. 근데 얘는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. AFMF. AMD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 기능이 얘는 된다는 거예요. 아주 쉽게. 뭐 억지로 적용하면 딴 것도 되겠지만 얘는 드라이버 단계에서 프리뷰 드라이버만 설치하면 아주 가볍게 됩니다. 그럼 얘를 갖다가 왜 얘기하겠어요? 자,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한 5개월 정도 전에 상담을 해드렸던 손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. 4K 게이밍에서는 4070Ti라 생각하세요? 4080 생각하세요? 4090이 맞다 생각하세요?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. 지금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감가상각이 큰 그래픽카드에는 투자하지 마시고 일단 좋은 디스플레이를 산 다음에 나중에 좀 그래픽카드를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. 그래픽카드의 발전은 디스플레이의 발전과 감가상각보다 훨씬 빠릅니다. 이전 세대, 그러니까 4000번대보다 5000번대가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을 거예요. NVIDIA로 치면은. 그래픽카드 똑같습니다. 7000번대보다는 그 다음 차기로 나올 게 훨씬 성능이 좋을 거예요. 그럼 그때 되면은 이 그래픽카드들은 별로 쓸모가 없어집니다. 즉 그래픽카드는 내가 최정상의 당장에 엄청난 걸 즐길 게 아닌 이상 보급형을 사시는 편이 후대를 위해 유리합니다. 어떤 목표가 돈을 되면 어느 정도 굿 이나프하게 쓸 수만 있으면 이 그래픽카드는 굿 이나프하게 쓸 수 있는 그래픽카드라는 걸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리뷰한다고 하면 꼭 이 모델을 리뷰를 하고 싶었어요. 왜? 192비트 중에 저렴하니까. 이걸 갖다가 극한의 세팅으로 성능을 뽑아보고 싶었으니까. 근데 웬걸? 성능이 잘 나와. 제가 한 게임은 시티 스카이라인, 디아블로 4, 파크라이 6 이렇게 3개를 진행했어요. 그냥 최신 게임 중에 3개 랜덤에 골랐다 보시면 됩니다. 일반적인 화면에 전부 다 높음이 기본 세팅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가는 걸 찍었어요. 23프레임 나오고 솔직히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유쾌한 프레임도 아니고 차가 지나가는 걸 갖다가 영화 보듯이 보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좀 3D 화면이다 보니까 끊기는 게 좀 들어요. 차가 움직이게 되면서 23프레임 유지가 되면서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게임에 몰입하면은 괜찮겠지만 썩 좋진 않아요. 자,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좀 바꿔봅시다. 세팅을. AMD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 킵니다. 훨씬 차가 지나가는 게 부드럽죠. 4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. 차가 지나가면서 아까보다 프레임이 2배가 뻥튀기 되는데 이게 과연 게임을 하는데 몰입감이 해칠 정도로 어떤 종류의 열화가 있나요? 전 아니라 봐요.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내가 쾌적하게 게임할 수가 있는 정도의 그래픽이 된다고 보여집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한 단계 프레스를 낮췄어요. 중간으로 내렸어요. 이 게임 중간으로 내려도 뭐 크게 문제 없어요. 근데 지금 프레임 몇 나와요? 60 나와요.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? 그래픽카드가? 4K에 60Hz로 시티 스카이라인 2를 즐기는 데 있어가지고 인구가 지금 34만이죠. 이 정도 되는 정도면 게임을 즐기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중간 옵션인데 높은 옵션에 비해가지고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. 뭐가 그렇게 떨어지는지 대해서. 시티 스카이라인 2만 말고 그럼 다른 게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굉장히 유명했던 게임이고 올해 좀 히트를 칠 줄 아는데 못 쳤던 그 게임! 디아블로입니다. 디아블로 4 그냥 높은 프리셋이에요. 높은 프리셋을 갖다가 했는데 기본, 아주 기본, 말도 안 합니다. 딱 60 나와요. 만약에 내가 4K 60Hz 모니터가 있어.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. 그럼 60프레임 유지가 됩니다. 나쁘지 않아요. 여기서 돈을 더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왜 내가 게임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픽카드 회사에 돈을 더 줘야 돼? 그거 다 상술입니다. 자, 60프레임이 고다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. 그러면은 AMF를 켜요. 자, 몇 프레임 나와요? 104프레임, 109프레임 나와요. 192비트 중에서 제일 저렴한 그래픽카드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100프레임이 넘게 나와요. 4K 게이밍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?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라데온을 극도로 혐오하시는 게 아니시면 이걸로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. 디아블로 4를 하는 데 있어서. 그러면은 한 단계 더 낮춰가지고 중간으로 가볼게요. 높음으로, 매우 높음과 높음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. 체감상 120프레임 나와요. 420C2나 48C2나 420C3나 즉 어떤 종류의 게임의 표준화가 된 모니터가 지금 120프레임인데 이거보다 더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? 내가 게임을 쾌적하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4K가 주안점이 되는 게임들은 경쟁 게임이 아니에요. 프레임이 내려갔을 때 누가 죽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지. 내가 랭크가 내려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
그런데 내가 쾌적하게 사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124프레임, 125프레임 나오는데 왜 더 사? 그러면 이거 뭐 디아블로 4는 뭐 DLSS 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? 자, 그래서 하나 더 찍어 왔습니다. 뭘 찍었냐? 파크라이 6고요. 이걸 왜 선정했냐? 저는 게임을 갖다가 좀 무지하게 즐겨요. 출시되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뜨면 한 번씩 해보거든요. 그럼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뜬 대작 게임 뭐가 있냐 이거야. 네, 바로 파크라이 6가 있었습니다. 자, 울트라로 해봅시다. 대충 해도 60 나와요. 일반적인 게이밍 모니터 안 쓰면은 AF, MF를 킬 필요도 없어요. 그냥 60이 나와요. 게임 즐기는데 뭐가 문제 있어? 봐봐, 지금 저걸 갖다가 치워 죽입니다. 프레임 저하가 있어요? 없어요. 안 내려가. 프레임이 계속 60으로 유지가 돼요. 총 쏘고 알약 먹고 움직이고 하는데 프레임이 안 내려갑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AMD 플레이드 모션 켭니다. 몇이 나와? 110이 나와요. 이제 움직입니다, 격렬하게. 이제 얘 치워 죽여요. 자, 그리고 막 움직여요. 뭐 문제 있어? 이게 게임 능력인데? 게임을 즐기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 일종의 우기기에 말도 안 돼. 이거는 진짜 문제가 전혀 없는 수준입니다. 나는 그래도 120이 안 나와 좀 아쉬운 걸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울트라에서 한 단계 내리겠죠. 높은 거로. 몇 프레임 나와? 121프레임 나오네요. 달리고 있는데 불구하고. 자, 그럼 질문을 할게요. 진짜 진심으로 이 정도 게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높음과 울트라의 차이를 갖다가 유의미하게, 그러니까 내가 이 파크라이 6를 하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게 아까 울트라에서 높음으로 바뀌었다고 차이가 생겨요? 전 아니라 생각해요. 이것에 대한 성능 리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게임 세계에서 적절하게 옵션 타업을 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 뻥튀기 기술 AF, MF를 쓰면은 120프레임까지도 도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성능 면에서는 굿 이나프한 걸 알 수가 있었죠. 그럼 가격은 얼마야? 63만 원이야. 4K 게임을 하는 데 있어도 63만 원이 되는데 왜 돈을 더 쓰냐는 거예요. 그래픽카드. 그러면은 그래픽카드에서 얼마를 아낄 수가 있냐? 이 정도의 경쟁사를 살 거면은 110만 원까지 가야 되겠죠. 110만 원 더 갈 수도 있지. 그냥 4080과 비슷할 수도 있겠지. 그러면 돈을 훨씬 더 많이 써야겠죠. 그 돈 아껴서 디스플레이를 사서 넷플릭스 볼 때 영광 더 느끼시고 스피커 사셔가지고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을 느끼시길 바랍니다. 어떤 놈들 돈 주지 말라고? 그래픽카드 제조사 놈들한테 돈 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간단하게 7700XT가 들어간 견적 한번 내볼게요. 얼마 정도 들어가나? 메리 크리스마스! 근데 진짜 어지간하게 찍겠는데 이게 계속 입에 들어가. 노드 VPN 국내 국외에서 너무너무 유해 접속을 잘 지원을 해요. 그것들 중에서 제일 빠르다는 인증을 갖다가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어요. 안드로이드, 패드, 아이패드, 윈도우 이런 거 싹 다 지원돼요. 맥도 지원돼요. 굉장히 강한 암호화 기능 때문에 오픈 와이파이에서도 언제든지 강력한 보안 기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. 이런 장점이 있는 노드 VPN 이 산타 할아버지가 왜 왔겠어요? 여러분들께 선물 주기 왔어요. 어떤 선물? 3달 무료 플러스 1달 무료. 0801연소 구독자 여러분들은 총 4달 무료로 쓸 수가 있게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란을 누르게 되면 링크가 있으니까 꼭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아가세요. 호호호. 내가 이거 싫다고 했는데 PD놈이 꼭 가래요. 모두 노드 크리스마스! 간단하게 카드 최저가로 보면 좀 비싸지. 그래도 대충 넣어볼게요. 메인보드 뭐 사야 돼요?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이거 그래픽카드 리뷰할 수 있게 빌려주신 EM텍 때문에 바이오스타보드 넣겠습니다. 바이오스타보드 겁나 싸요 이거. 그리고 32기가 뭐 대충 씁시다. 그래픽카드 짜세 사파이어 1TB 넣죠. 케이스, 매트릭스. 그리고 이런 종류의 중가형 그래픽카드의 특징이 뭐예요? 전기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. 그래서 권장 파워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700W밖에 안 돼요. 마이크로닉스 700은 충분하겠죠. 공인비 안 넣고 그냥 카드가 했을 때 149만 원 나와요. 이것도 다 나와 카드가니까 짱구 굴려서 가지고 더 싸게 사실 분들은 더 싸게 살 수 있으시겠죠. 4K 게임 150이면 돼요. 그 일 하고 싶었어요. 요즘 기조가 다 돈을 많이 쓰게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는 엔비디아에서 어떤 종류의 4K 게이밍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돈을 많이 쓰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건 너무 오바다. 내가 볼 때는 모 회사에서 4K 게이밍에 대한 공포감을 이용해가지고 그래픽카드를 파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낚이지 마세요. 진짜.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돈을 쓰고 싶다고 스스로한테 솔직해진 다음에 더 비싼 걸 쓰시고요.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거 이상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 내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물건 중에서 이번 리뷰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. 저는 어떤 리뷰를 가장 좋아한다? 여러분들한테 돈을 아낄 수 있는 제안을 드릴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오늘 리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. 7700XT에 AF, MF 썼을 때 엄청 좋다.
이렇게도 문제가 없다는 걸 찍고 싶었어요. 그래픽카드는 모든 걸 다 산 다음에 스피커 포함, 의자 포함, 책상 포함 다 샀을 때 가장 마지막에 사입니다. 지금 지방이 느글느글느글 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충성!